매주 목요일 미국 이민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조문경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해볼 얘기는 최근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서류 미비자 구제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 레지스트리 기준 일에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서류 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구제 법안이 추진된다. 네, 이게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 그렇죠. 아닙니까? 이게 어제죠. 어제 어제 이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그러니까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요? 이거 뭐 이민법 구제안 생긴다면서요. 어떤 분은 이 방송에서 이게 나온 거를 녹음 파일을 저한테 그걸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이거 들어보세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방송국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절실하면 당연하죠. 뭐 이런 게 나오면 귀가 번쩍 뜨여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한 소개를 할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Immigration Registry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Immigration Registry의 기준일을 변경해서 뭐 7년 이상 살아온 사람은 영주권을 부여한다 이랬는데 도대체 Immigration Registry가 뭐길래? 전 처음 들어봐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생소해요. 이거는 언제 생겼냐면요. 1929년에 생겼어요. 1929년에 이민법이 개정이 이 법에 그러니까 이거는 연방 의회에 그 민주당 의원 특히 이제 그 퀸스 플러싱을 거점으로 하는 그 그레이스 맹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연방 의회 하원 민주당 의원 7명이 지금 도입을 하려는 그런 비리예요. 네. 그런데 그것이 1929년 이민법의 이민 규정을 변경하자라는 이제 그런 제목을 가진 그런 그 비리거든요. 네. 그런 안이에요. 근데 뭐를 변경하냐? 거기 뭐가 있냐면 그 레지스트리라고 해서 이민 뭐라고 할까? 이거를 등록을 한다. 이민 등록하는 날짜 기준일이 있어요. 그래서 1929년에 그 법을 개정하면서 우리 그래 1929년 이전에 미국에 살았던 사람한테는 영주권 부여하겠다. 그 서류 미비자여도 상관없이 그런 그 기준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1929년이 되었다가 몇 차례 개정이 되고 그 일자가 마지막으로 개정이 된 게 1986년 레이건 대통령 때 대사면이 있었어요. 그때 1986년에 그때 사면으로 뭐 그전에 여기 미국에서 불법으로 있었던 분들 영주권 받으신 분들 많아요. 지금은 뭐 다 시민권자가 되셨지만 그때 기준일을 변경을 한 게 1972년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오신 분들은 해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1929년부터 4번의 개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1986년에 레이건 대통령 때 개정을 하기를 자 우리 기준일을 이제는 1972년 1월 1일로 개정을 바꿀 테니까 그 전부터 미국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뭐 불법으로 그 국경을 그냥 무단으로 넘어서 들어왔던 비자를 받고 들어왔던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근거는 뭐냐면 오래 살았던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 정도 살았으면. 그 정도 살았으면 이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 법의 취지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형법에도 이런 게 있어요. 소멸시효란 말 들어보셨죠? 소멸시효. 그렇죠. 어떤 공소시효가 소멸됐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살인죄는 몇 년, 무슨 뭐 강도죄는 몇 년 이런 게 있어요. 몇 년이 한참 지나면 맞아요. 공소시효가 없어져서 그 죄를 묻지를 않는 게 있어요. 그쵸. 그렇듯이 불법으로 들어와서 또는 불법으로 계속해서 살았지만 어느 기간이 지나면 우리 그냥 묻지 않겠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그 Immigration Registry 그 기준일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기준일이 1986년에 1972년 1월 1일을 못을 박아놓은 이후로 지금 36년이 됐는데 꼼짝을 안 한 거죠.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 72년 이후로 오신 분들은 지금까지 못 하는데 그렇구나. 72년 1월 1일 이전에 오신 분들은 얼마 없어요. 당연하죠. 지금 전국에 서류 미비자가 1,200만 명 뭐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분들 중에서 할 수 있는 분은 뭐 신청했던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뭐 몇백 명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그 그레이스 맹 의원을 비롯한 연방의회 민주당에서 뭐 새롭게 무슨 이민 개혁안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일을 좀 변경을 하자. 그거를 때때로 리프레시를 해야 되는데
계속 잠자고 있었다. 그러네. 그래서 그것을 변경을 하는데 언제로 변경을 하냐? 2015년 1월 1일로 쭉 좀 당겨보자라는 게 그 안에 초점이에요. 그래서 7년이란 말이 나온 거군요. 그래서 7년 2015년 1월 1일이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7년 반 정도 되나요? 그렇죠. 예. 예. 그 정도 거주를 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라는데 사람 수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서류 미비자 1200만 명 이상 중에서 네. 이렇게 되면 한 790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된대요. 진짜요? 그러니까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들어와서 네. 불법으로 있는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790만 명이고 3분의 2예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외에 지금 서류 미비자는 아니더라도 뭐 적법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 살았으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그래요? 주니까.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데. 그러면 굉장히 그 전에 들어와서 지금 무슨 뭐 학생 비자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한 850만 명 정도의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쫑긋한 그러니까요. 그런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것을 인트로듀스 한다. 그렇죠. 도입을 한다라는 거지. 이게 지금 뭐 연방의회에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그렇죠. 또 그 하원을 통과하면 또 상원이 남아있는데 상원에서는 이거는 모든 게 다 상원에서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BBB 액트라 그래서 그런 맞아. 얼마 전에 그런 안도 나왔는데 그것도 뭐 무산이 됐고 그러게요. 이렇게 저렇게 안 되고 뭐 예산안에 포함시켜서 이민 개혁을 하자라는 것도 무산이 됐고 이러니까 또 머리를 맞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뭔가 좀 또 좀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뭘 주자라는 이민법을 대하면 공화당 측에서 반대할 테니까 뭐 레지스트리 요 기간을 좀 변경하자. 그리고 그게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의회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그 규정을 해놨거든요. 다만 이제 오랫동안 35년 동안 지금 동안 잠을 자고 있는데 72년이었으면 지금 50년 동안을 50년 전에 온 사람들만 지금 그렇죠. 50년이 된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건데 그 법이 86년에 바뀐 거거든요. 86년에. 그러니까 사실 86년에 72년으로 못 박으면서 한 14년 정도의 기간을 준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오랫동안 이것을 기준일 변경을 안 했으니 지금 좀 그렇게 해자하자라는 게 해자하고 얘기를 하고 그 그것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정을 해야죠. 상정을 하고 연방의회 하원에서 또 통과가 돼야죠. 그리고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 서명으로 끝나는데 지금 나온 뉴스는 그런 안이 도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갈 길이 상정한다는 얘기지 통과됐다는 그렇죠.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미디어에서 그럼 7년 이상 살면 영주권을 획득합니다라고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영주권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신분을 묻지 않고 오래 살았으면 준다는 건데 그동안에 무슨 뭐 이민 규정을 어겼거나 그러니까 그 신분이나 뭐 불법 취업 외에 예를 들어서 위법한 서류를 넣어서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거절이 됐다든가 무슨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전과가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이민 개혁안이 돼도 해당이 안 되세요. 그래서 많이 물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안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다 되는 걸로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 불법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다 용서가 되고 면제가 되는 걸로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특히 그 이민 사기, 그러니까 뭐 브로커한테 속아서 또는 뭐 알게 모르게 내가 영주권을 위법하게 그런 그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을 했다가 거절이 된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힘드세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굉장히 그런 그 부푼 그 가슴을 품고 있는 분한테 이렇게 뭐 너무 가혹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현실을 똑바로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저도 물론 뭐 누구보다도 이런 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어저께 그런 전화랑 문의를 제가 많이 받고선 계속 똑같은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이미그레이션 레지스트리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발 뭐라도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예, 뭐라도 하나 좀 통과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네. 지금 뭐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이것뿐이 아니죠. 이민과 관련한 정말 많은 법들이 상정이 됐는데 그냥 또 맥없이 쓰러지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꾸 뭐 하다 보면 뭔가 잡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도 해보지만 그래요. 이게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당연하죠. 대통령 한 명 그렇게 의지가 있다고 해서 그레이스 메이 의원의 의지 하나로 아닙니다. 되는 게 아니라서 이게 참 그리고 사실상 이번 회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7월, 8월은 의원들 전부 방학이고 그렇죠. 7월 요만큼 9월 잠깐 그리고 올해는 또 중간 11월 선거가 있어서 그래서 참 이게 더 갈 길이 험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푼 꿈을 안으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실망스러운 소식이 될 수도 있지만 정확한 그래도 팩트를 알으셔야 되니까. 그래도 뭐 이런 게 지금 이런 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고무할 만한 상황이긴 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리고 당연하죠, 예전에 그거는. 이게 아니라 반이민적으로 계속 후퇴를 했었잖아요. 예전 정권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 소개할 때마다 오늘은 이게 이렇게 나쁘게 바뀌었어요. 예전에 이런 그 정책들이 시행이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게 모두가 다 반이민적으로 갔는데 그랬었죠. 그나마 그런 거 없어지고 이렇게 뭔가 좀 좋은 쪽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호가 온다는 거는 그래도 희망을 품게 하기는 충분한데 글쎄 근데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 뭔가가 터지는 그 날이 그래도 오리라고 믿고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미그레이션 레지스트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요 관련한 법안 지금 상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뭐 시간이 뭐 얼마 남진 않았지만 요즘에 이제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한국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때 입국할 때 이제 현금 소지가 문제가 된다. 그거는 참 오늘의 일은 아닌데 요즘에 특히 뭐 비행기가 뭐 요즘 뭐 예약 뭐 전혀 탈 수가 없다 정도로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하세요. 특히 한국 가시는 분 많은데 이 현금 소지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미화 10,000불 이상을 소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게 나 개인 단위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가족 단위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분이 걸리셨어요. 시민권자신데 나가다가 가족 4명이 나갔어요. 가족 4명이 총 28,500불 정도를 소지를 했나 그랬는데 아빠가 뭐 8,000불 했고 시민권자세요. 이분은 뭐 자기 나라로 여행을 가는데 그리고 또 뭐 엄마가 얼마 있고 그다음에 뭐 짐에 또 뭐 얼마를 실었고 그랬대요. 근데 이게 적발이 돼서 10,000불 이상이 가족당 자기네는 가족이 4명이니까 상관이 없고 한 사람이 뭐 8,000불 있고 그랬으니까 문제가 한 사람 당이라고 생각하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게 적발이 돼서 그 가는 비행기도 놓치고 그다음에 그게 압수가 되고 사실 압수가 되면 다시 찾으려면 뭐 이유를 대서 찾을 수는 있지만 페널티 물고 해가지고 뭐 10% 이상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10% 이상은 다 하고 페널티로 내야 되고 페널티로 내야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또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족당이라는 거 나갈 때 들어올 때 다 해당이 됩니다. 가족당 10,000불. 물론 나갈 때는 뭐 이렇게 검사를 잘 안 하니까 잘 걸릴 확률이 이제 별로 없지만 들어올 때는 세관 신고서를 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나갈 때도 그게 해당이 된다는 거 나갈 하고요. 때도 걸릴 수 있어요? 나갈 때는 이분은 아마 제 생각엔 짐에 실었기 때문에 그게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갈 때는 한 사람 뭐 입국 심사를 받지는 않잖아요. 미국은. 그렇죠. 한국은 받아요. 한국은 나갈 때 뭐 이 이렇게 출국 심사대가 있는데 미국은 에어라인에 가서 체크인하면 그다음에 그거 들고 그냥 그 시큐리티 통과하고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는 건 아니거든요. 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 그렇게 문제가 될 당할 일은 별로 없지만 지금 이분은 이제 뭐 짐에 싣고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쨌든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미화 10,000불은 가족당 소지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그 현금뿐만 아니라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한 분이 문제가 되신 분이 수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수표가 수표 있잖아요. 개인 수표. 우리 미국에 쓰는 그렇죠. 거? 미국에서 쓰는 체크를? 거. 체크를 가져오셨는데 그 체크가 한국에 갔더니 한국의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할아버지도 이제 뭐 시민권자고 그 집은 이제 가족이 다 시민권자 가족이에요.
근데 한국에 계신 이제 할아버지가 한국에 계시니까 아 우리 손녀딸한테 내가 용돈을 좀 줘야겠다. 그래서 만불 하고 증여를 했어요. 사실 증여 뭐 만불은 세금과 관련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1년에. 그래서 만불 체크를 쓰고 손녀 이름을 썼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손녀한테 이제 와서 줬어요. 그거를. 손녀가 자기가 이사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그래 놓고 미국에 와서 이제 통장에 넣어야 되잖아요. 디파짓을 해야 돼서 엄마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죄송해요. 만불이 아니라 13,000불인가 만 몇천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불이 넘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걸 맡기고 엄마가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엄마가 또 돈을 얼마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몇천 불을. 그리고 그 수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 왜 이거 만불 이상인데 이거 신고도 안 했냐? 그래서 이거는 무슨 수표가 내 딸 이름으로 수표를 쓴 건데 이게 무슨 현금이냐? 이건 그쵸.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이거는 딸이 뒤에 이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서를 안 했으면 그 딸 그냥 수표예요. 하지만 이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 디파짓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현금처럼 간주를 해서 합쳐서 만불이 넘는데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압수를 당했어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막 그 CBP라고 세관 그 이민 통관 그 세관 단속국 있어요. 거기다가 그 이의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10몇 프로 뭐 벌가금 내고 뭐 하고 그래서 그걸 찾았는데 굉장한 손해죠. 그러네요. 예.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표도 안 되는구나. 수표도 그냥 수표를 이사를 안 했으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현금처럼 취급이 돼서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뭐 우리 트래블러스 체크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되죠. 사인만 그러니까 안 하면 되는 거네 그러면. 그래서 사인을 하시면 근데 트래블러스 체크는 그 해당 그 사람한테 딱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누군가가 캐시아웃을 할 수 있는 것은 캐시로 간주가 되니까 예, 그런 것까지 합쳐서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여행 많으신데 들고 나고 하면서 나 한국에서 뭐 써야지 돈 가져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요즘에 아니면 뭐 달러가 워낙 또 가격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가족이 같이 가지 않으시면 상관없는데 같이 가시면 가족당으로 다 먹는다는 거 들어갈 때 나올 때 다. 네. 주의하시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조문경 변호사님이셨습니다.